정보 안정은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창업, 어떤 창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엔 무인 상점 창업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인 상점 창업요? 예. 예. 오늘 특별히 이 아이템을 선정한 이유는요?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두 번째는 코로나의 장기화입니다. 인건비 상승의 경우 어차피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의 장기화입니다. 매장 주인 역시 코로나 감염의 위험 때문에도 본인이 매장을 버리는 꺼리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럼 무인 창업에 대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자, 우선적으로 오프라인 무인 창업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자판기 방식, 두 번째가 키오스크 방식, 세 번째가 최신 기술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인 상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방식, 자판기 방식. 이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자판기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선 동전 노래방, 뽑기방, 빨래방, 오락실, 무인 자판기 카페 등등이죠. 이 방식의 경우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자판기를 사거나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해서 그것을 관리해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판기 방식의 장점, 또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자판기 방식이라서 단순하고 간단하게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넣으면 작동이 되는 구조니까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전이나 지폐를 넣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손과 해킹에 노출이 됩니다. 자판기 안에 돈이나 물건을 노리고 부수는 경우나 자판기의 작동 원리를 이용해서 물건 훔치거나 돈을 빼내는 경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선 QR코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물건을 주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판기들이 신용카드와 연결해서 현금을 받지 않은 형태로 바뀌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자판기 자체를 고치고 수리하는 시스템이나 기술이 없으면 관리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도 이 무인 카페 커피 마셔봤는데 시스템이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예. 직원을 쓰지 않아도 되고. 예. 근데 손님이 없죠. 거기 참 재밌는 게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무인 카페 자체도 사실. 그런데 제가 갔던 카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개해 주실 것은 키오스크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예. 자, 요즘 많이 보이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이 방식입니다. 그걸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 키오스크는 선결제를 받을 때 주로 쓰기 때문에 식당, 영화관 등에 쓰이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마트 같은 곳에 셀프 계산대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트를 가시면 4대를 묶어서 직원 한 명이 보면서 셀프 결제를 만들어진 곳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죠. 저도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기존 포스기를 개조해서 서점용 셀프 계산대를 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오스크 방식의 장점은 뭘까요? 자, 장점은 첫 번째로 계산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측정한 사례를 보니 한 대당 1.5명의 인건비가 절약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빙과 결제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자판기 방식에 반해서 무한의 물건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님이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물건을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산 시간이 확실히 빠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익숙해진다면 두 사람이 상호작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각각의 기계에서 하기 때문에 빠르죠. 실제로 계산대를 기다리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키오스크 방식의 단점도 있을까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가장 큰 단점은 셀프 계산이다 보니 도난 및 분실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손님이 슬쩍 다른 물건을 넣을 수도 있고요. 바코드를 싼 물건을 찍으면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계산하는 화폐의 한계성인데요. 각종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동전, 화폐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주로 신용카드 손님만 받기 때문에 고객들의 여러 가지 상품권이 사용이 제한되죠. 세 번째는 고객 불만시 대처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특히 환불이나 교환이 발생했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한 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거군요. 예. 여기서 손님이 슬쩍 다른 물건을 넣을 수도 있고 바코드를 싼 물건을 찍으면서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죠? 좀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을 가져왔어요. 근데 개수만 센단 말이에요. 보통 점원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사이즈 딴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는 싹 빼고는 다른 걸 찍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최근 사례에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초등학생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네. 아이스크림을 털고 그 동전을 뜯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촉법소년이다 보니까 애들이 그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저도 사용해봤는데 애들이 바꿔도 찍으면서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끝으로 최신 기술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최신 기술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많은데요. 가장 기초적인 게 RFID라고 그래서 무선 태그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 RFID 무선 태그를 달려 있어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나와서 계산대 앞에 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신용카드로 긁기만 하는 방식이죠. 현재로서는 가장 완벽한 것이 아마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존이 만든 오프라인 상점인데 여기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나올 때 그냥 들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각종 센서와 빅데이터, 위치 추적 장치가 들어가 있어 물건을 아무리 감춰 들고 나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또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만든 게 있어요. 이걸 갖고 와가지고 거기 써 있어요. 사지 않을 물건은 만지지 마세요. 그걸 물건을 만지면 자기가 계산한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아마존고는 들었다 놓으면은 다시 환불이 되는데 우리나라 건 아직 거기까지 단계가 안 돼서 드는 순간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지 않을 물건은 만지지 마세요. 써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정서엔 좀 안 맞는다고 봐야 되겠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좀 관찰한 다음에 사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방식들이 대부분 보면 사람이 없는 뭐 새벽 시간대나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낮 시간 동안은 사람이 있어서 반인 정도 이렇게 줄인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뭐 영업장 이런 데. 그렇죠. 예,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최신 기술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세 가지 다 확실하게 가게에 계산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준다는 점입니다. 자판기나 키오스크는 전부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 방식들의 경우 기계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죠. 두 번째로 구매의 편의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고 나와서 올려놓고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계산 속도에 엄청난 향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이 오더라도 충분히 회전율이 올라간다는 점이죠. 단점은 현재로서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설치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선 태그 방식의 경우 일일이 모든 물건에 붙여야만 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원리를 봤어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실제의 공간을 가상의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가상의 공간에 이 사람한테 물건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서 나갈 때 신용카드에서 금액을 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방식인데 현재로서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쓸 수가 있고 개인이 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센서나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니까. 설치 비용만 있다면은 뭐 훨씬 더 낫죠. 그만이겠네요. 투자 그렇죠. 비용만 예. 투자만 하면. 예. 그럼 이런 무인 상점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자, 2020년 올해에는 스마트 슈퍼라고 해서 2020년에 800곳을 지정을 해서 낮에는 사람이 있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원책은 2021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 업종별 협단체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이 공고는 개별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사 100개 이상의 협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스마트 슈퍼처럼 매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협회 전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스마트 설비 도입 자금 대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매장을 스마트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해줘서 변화를 주는 거로 운전자금 1억에 시설자금 5억까지 대출을 5년간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무인 상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하게 될까요? 일단 코로나의 장기화가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대형 매장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얼마 전에 백화점에 뭐 했다 뭐 그랬잖아요. 앞으로 매장들이 시내의 작은 사이즈의 무인화해서 요소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편의점부터 무인화가 될 거예요. 현재는 셀프 계산 방식으로 도난과 파손에 취약하지만 최신 기술 방식이 점점 보급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이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 상점 관련 스타트업의 출현과 정부의 정책으로 인건비 부담을 가진 창업자들이 많이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부언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어왔을 때 보안 장치, 훔쳐가지 못하게.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결제 장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찾아주는 물건이 위치를 찾아주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는 업체들이 다 각각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예전에 포스기처럼 점점 보급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상점들이 무인화되면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인건비도 오르고 있으니까 인건비는 증가하고 기술은 나날이 발달하는데 생산성 없는 직업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더 빨리 와서 인간이 노동이 필요 없는 사회로 빨리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는 기존의 노동자 중심의 경제와 교육을 창업자 중심의 경제와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무인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무인 상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인 상점의 종류에는 자판기 방식, 셀프 계산대 방식, 최신 기술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책으로 스마트 슈퍼, 스마트 상점, 스마트 설비 도입 자금 대출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코로나가 걱정이 돼서 무인 상점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관련 회사와 지원책을 알아보시고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도해도 될까요? 뭐든지 좀 빨리 하게 되면 예. 이게 좀 편의화가 되지 않아서 예. 이용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불편스럽고 또 손님들도 잘 좀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근데 저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대형 매장부터 자동화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대형 매장에 사람들이 익숙해질 때쯤 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 소형 매장은 와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그러려는 창업 정보, 오늘 무인 상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